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됐죠. 사실 원래 세 가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열심히 근로를 하거나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이러면 감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약간 더 완화해줬어요.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연금 박사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고, 연금 박사 채널을 통해서 연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한 4, 5만 명 이상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됐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만 내면 됐었습니다. 내 소득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겠지만 보험료율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다가는 국민연금 끝나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더 내라 라고 해서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올해 9.5%로 인상되었고요. 내년에 10%로 인상되고요. 매년 0.5%포인트씩 인상이 돼서 2033년이 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과거에 9%였던 것이 13%로 올라가니까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신 금액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보험료 내시는 거 또 물가상승률만큼 또 올려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2033년도 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또 하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르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약간 올랐습니다. 왜냐면 사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건 더 내고 받는 건 덜 받아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내는 걸 더 내기로 했어요.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받는 건 깎아야 되는데 내는 것도 더 내는데 받는 것도 깎아버리면 내가 안 내. 사람들이 반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개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는 보험료도 올렸지만 받는 금액도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0%로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43%로 살짝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는 것 대비해서 받는 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이 개혁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노후에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노후에 놀지 말고 노후에도 좀 일하십시오 이렇게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금 개시, 국민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해놓고 일해서 열심히 돈 벌었더니 국민연금을 깎아버려. 이러니까 에이씨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데 근로사업 임대소득 세 가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열심히 근로를 하거나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이러면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 배당 소득은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통장에 한 10억 넣어놓고 이자를 1년에 한 몇천만 원 받아. 이분은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주식을 하면서 내가 배당 소득 했어요. 이것도 얼마가 있건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노후에 근로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 추운 날 손호호 불어가면서 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돼요. 자,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받으면서 컴퓨터나 보면 핸드폰나 보면서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개선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설령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감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을 장려해야 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근로사업 소득, 임대소득이 과거까지는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A값 대략 한 309만 원 정도, 이게 매년 바뀌는데 이하로 있으면 감액 안 하고 이 이상으로 있으면 감액을 하거든요. 감액되는 기준을 약간 더 완화해줬어요. 이제는 월 309만 원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200까지도 봐줍니다. 월 한 509만 원 정도 매년 바뀌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 한 600만 원 정도의 이하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감액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노후에 월 6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려면 연봉 한 7, 8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는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노후에 소득이 있음으로써 국민연금을 감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설령 소득이 있어서 감액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개시하지 말고 그냥 연기를 하면 됩니다. 감액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연기에 따른 증액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은 그냥 때가 되면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지금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수령하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령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더 빨랐고요. 어쨌든 64세, 65세가 돼야 내 국민연금을 수령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64세, 65세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퇴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 돈도 없다. 국민연금이라도 있는데 그게 4년, 5년 뒤에 나온다는데 그때까지 난 죽을 것 같다. 빨리 땡겨받고 싶다. 이러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딴 돈이 많아가지고 굳이 국민연금 당장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년간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5년 당겨서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늦춰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도 월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금액을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다면 뭐 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1년 늦춰받을 때마다 7.2%씩 증액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65세에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64세로 1년 당겨받아요. 6%가 감액된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년을 당겨받아서 63세부터 받겠다. 그러면 6% 곱하기 2년이니까 12%가 감액된 88만 원 평생 받게 됩니다.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60세부터 일찍 받는 건 좋지만 5년을 당겨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6, 5,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을 30만 원이 깎인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65세에 필요 없고 66세부터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2%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7만 2천 원 평생 받게 됩니다. 2년 더 늦춰서 67세부터 받겠다? 114만 4천 원씩 평생 받게 됩니다. 내가 5년을 풀로 늦추겠다? 그러면 70세부터 받지만 136만 원 평생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진짜 먹고 살 돈도 없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일찍 받으셔야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어차피 내가 올해는 못 넘길 것 같다. 그럼 한 푼이라도 받고 가야지. 그러면 일찍 수령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평균 정도는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산기 두들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60세에 받으면 70, 65세에 받으면 100, 70세에 받으면 136, 거의 140이에요. 그러면 10년을 먼저 받냐 늦춰 받냐의 차이가 있는데 금액은 거의 70과 140 더블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찍 받아서 10년 일찍 받아서 70씩 평생 받을래요? 아니면 10년 늦춰 받더라도 70세부터 140만 원씩 평생 받으실래요? 계산해 봤더니 평균 수명 80세까지만 살 수 있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 늦춰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먼저 받으신 분보다는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적은 금액으로 20년간 받아온 걸 많은 금액으로 10년간 받아버리면 이미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큰 금액을 받으신 한 달에 14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7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을 추월하게 돼요. 그리고 누적 금액으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90세, 100세까지 사신다면 조기 수령하신 분들은 70만 원 가지고 어렵게 사셔야 되는 거지만 연기연금 하신 분들은 140만 원 더블을 받으면서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전제해드려요. 일찍 돌아가실 분들은 빨리 받으세요. 하지만 내가 80세 평균 수명 정도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늦춰 받으시는 게 장땡이에요. 국민연금을 낼 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내면 연체가 됩니다. 옛날에는 연체해도 봐줬어요. 3년 지나면 그냥 아예 소멸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1년간 봐드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계속 안 내시지 않습니까? 압류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띄고 받으니까. 물론 근로자 중에서도요. 회사가 좀 중소기업이거나 어려워서 직원한테는 띄고 이 회사가 단체로 납부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는 그 약간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일단 근로자는 급여에서 띄기 때문에 다 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프리랜서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본인이 직접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연체되니까 국민연금 꼭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국민연금을 내면 뭐가 좋냐? 당연히 연금액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 낸 금액에 대해서 그 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국민연금을 1년간 360만 원 냈다. 그러면 360만 원 당연히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도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절세 효과가 커지죠.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냥 매달 내시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서 소득공제 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못 냈던 거를 지금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추가 납부 아니에요. 더 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걸 지금 추후에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많이 안 내가지고 한 100개월치를 못 냈어요. 따져보니까 한 몇천만 원 돼. 그 몇천만 원을 지금 추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내가 올해 추후 납부를 한다. 그러면 올해 추후 납부한 2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올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근로소득공제, 뭐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다 빼고 났더니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그죠? 네. 자,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 2천만 원 냈어. 그럼 그 2천만 원 마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내야 될 세금은 빵이 되고요. 지금까지 근로소득에서 매달 원천 징수해간 세금을 전액 다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유리하고 진짜 소득이 많으신 분들 내가 올해 연봉이 한 1억, 2억 될 것 같다. 세금을 한 거의 뭐 20%, 30%씩 내야 될 것 같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세율 구간이 35% 구간이다. 내가 만약에 추후 납부를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35% 350만 원 환급받게 됩니다. 세율이 예를 들면 50% 구간이다? 그럼 1,000만 원에 50%인 500만 원 환급받게 되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게 좋죠. 절세를 해드립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긴 내셔야죠. 하지만 연금 탈 때는 지금 납부할 때는 한 번에 왕창 내가지고 왕창 돌려받았지만 납부할 때는 천천히 나눠받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공제 또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세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때는 왕창 돌려받고 될 때는 조금씩 천천히 내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국민연금 납부하실 분들, 특히 추후 납부하실 분들 소득공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0세가 넘으셨다면 선납도 가능합니다. 선납. 앞으로 5년치를 선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51세인데 올해 소득이 정말 좋아. 근데 내년부터는 손가락 빨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봐야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어떡하냐? 올해 앞으로 5년치를 선납하십시오. 그러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5년치 선납한 것에 대해서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소득이 변동이 좀 크거나 올해 많았다가 내년에 적었다가 뭐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국민연금 선납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알아야 써먹는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부, 난 평생 일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혹시라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내가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당장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가지고 국민연금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좋다, 안 좋다, 뭐 가성비가 좋다, 떨어진다, 기금이 고갈된다, 안 된다 이런 모든 문제 아무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최저 금액이 9만 원이거든요. 올해부터는 9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보죠. 10만 원씩 10년 내면 65세부터 2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다시 10만 원씩 10년 내면 2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20만 원씩 10년 내면 40만 원씩 평생 받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올라가면 가성비는 떨어져. 하지만 10만 원씩 10년 내면 20만 원씩 평생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만 원씩 10년만 냈을 뿐인데 낸 돈의 더블 20만 원의 금액을 평생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5년 받으면 원금 다 받아요. 10년 받으면 원금 2배 받습니다. 20년 받으면 원금의 4배를 받습니다. 40년 받으면 원금의 8배를 받습니다. 무려 수익률 800% 엄청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안 했다 라고 하신 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10년간만 내십시오. 그러면 낸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주 연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 낸 돈 대비 효과는 짱이다, 짱.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가입은 했었는데 잠깐 내다가 결혼하고 살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동안 내가 국민연금을 쉬었다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신 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지금부터 10년간 납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낸 기간이 3년이었다. 그럼 앞으로 7년만 더 내시면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거에 가입 경력이 있는데 그동안 못 내신 분들은 그 과거 기간 추후 납부 가능하거든요. 추후 납부를 하셔가지고 그냥 일시불로 내시면 바로 10년 채워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더 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지만 그게 싫다, 나는 부담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10만 원씩 10년이라도 채우십시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재테크 중에서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다. 제일 좋은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8.3% 엄청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알고 계실 게 있어요. 기초연금액이 인상된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액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한 2.1% 정도로 인상돼서 그렇게 물가상승 정도로만 인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드리는 금액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이 되지만 누구한테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선정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소득 하위 70%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줄을 세워가지고 상위 1, 2, 3등은 안 주고 70% 선에 딱 선을 그어가지고 4, 5, 6, 7, 8, 9, 10등 이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한 달에 우리 기준으로 대략 한 35만 원 가까이 이 금액을 매달 드리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만 되면 국가가 한 달에 35만 원씩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상위 30%에 들면 안 되는 것이고 하위 70%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선, 이 기준선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8.3%가 인상됐어요. 무슨 얘기죠? 하위 70%를 가르는 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산, 소득 수준이 8.3% 인상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나는 지금 재산을 깎아먹고 있고 점점 거지가 되어가고 있고 어려워져갖고 노후는 힘들어 죽겠는데 전체 노인들의 재산 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 그것도 1% 2% 올라간 것이 아니라 8.3% 올라가고 있네. 왜 올라갔나 봤더니 일단 국민연금을 고액으로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 짧거나 얼마 안 내셨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신 분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커트라인 기준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뭐가 좋아졌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갔잖아요. 커트라인이 올라간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대학 수능 시험을 봐. 내가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대 커트라인이 옛날까지는 350점이었는데 이게 400점으로 올라갔어. 커트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대학 갈 때는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들 주는 거죠.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커트라인이 8.3%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하위 70% 다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못 받았어. 안타깝게. 나는 그냥 1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커트라인이 내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분들 기초연금 합격! 자, 이번 달부터 35만 원씩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커트라인이 올라온 걸 보니까 예전에는 얼마 안 올라가다가 지금은 5%, 7%, 8%씩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에는 또 10%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평생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평생 못 받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언제든지 내가 커트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 받는 것이고 커트라인 위에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건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안 받고도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기준이 이렇게 매년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드리는 건데 다만 이 기준액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눠져 있어요.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줍니다. 가구별로 판정을 해요. 혼자 살아요. 그럼 단독 가구이기 때문에 내 소득만 가지고 봅니다. 배우자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부부 가구로 보기 때문에 두 분의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소득 환산액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부가구는 월 395만 원 단독 가구보다 훨씬 높죠?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재산이 다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재산이라면 부부가구가 더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 단독 가구는 좀 불리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혼자 사시는데 재산이 없다? 그럼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내 가구가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를 보시면서 기준이 달라진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노후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많이
많이 냈다면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내죠. 그러면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면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습니다. 각각 서로 각각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같이 있으면 이러면 누구 하나는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연금은 내 연금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이고 우리 서로 남남이에요. 그냥 연금 체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00년 해로 잘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연금에선 찾아볼 수 없는 조건인데요. 내가 받다 죽으면 받던 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연금을 내가 받다가 내가 죽으면 끝인 거지. 남은 금액 물려주는 거야 상관없지만 내가 받다 죽었는데 내가 받던 연금의 5, 60%를 내 배우자의 평생에 또 줘.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국민연금 처음 도입됐을 때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외벌이였어요. 남편들은 회사 월급도 받고 국민연금도 불입을 해가지고 노후에 국민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연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도 받았는데 남편이 죽고 났더니 국민연금이 없는 거야. 무슨 죄야?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겠다.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남편이 사망해도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자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우자분들이 대부분 다 주부였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각각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실제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도 본인의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국민연금을 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다 사망을 해요. 그러면 내 연금의 5, 60%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이 돼. 주려고 봤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과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국민연금은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통 남편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금액이 크고 여기에 유족연금도 크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 남은 배우자께서는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께서 열심히 연금을 부었는데 내가 연금을 받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느라고 내 연금은 아예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께서는 본인이 낸 돈을 한 푼도 못 찾는 경우, 전액 원금 손실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때문에 불만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국가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유족연금 받지 않냐. 그냥 유족연금 받는 걸 당신이 낸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받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유족연금 내 연금과 관계없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연금 안 냈지 그냥 그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부부가 100년 해로 할 것 같다. 그럼 각각 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부부간은 나이 차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0살 이상 차이 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좀 젊은 배우자는 사실 확률상 배우자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두 분이 각각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따져보시고 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주식이냐 연금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연금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자꾸 주식을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땐 좋지만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계속 불리다 보면 불어나도 문제예요. 불어난 돈을 언젠가는 정해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목돈으로 쌓아놓은 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연금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금할 재원은 연금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고 투자할 재원은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된다. 각각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시고 투자는 투자대로 같이 병행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유상으로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혹은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불입한 돈인데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안 내고 팽팽 논 사람들은 기초연금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야이씨,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 깎고 안 낸 저 옆집 노인은 기초연금 다 받고 이게 뭐야? 굉장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맞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직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라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면 A값과 B값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B값은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이고요. A값은 국가가 전체 평균을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연금 내에 약간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들어있어요. 기초연금은 전체가 다 사회복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는다? 이분들은 복지가 중복된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월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월 50만 원 이상 받으시면서 B값 비중,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깎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양해는 해주셔야 돼요. 뭐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사실 국가가 국민들 대상으로 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국가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 못 받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팩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국민연금 10만 원 올리면 기초연금이 10만 원 깎이냐? 이러면 당연히 내지 말아야죠.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 10만 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이 10만 원 깎이는 게 아닙니다. 한 1, 2만 원, 2, 3만 원 깎여요.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하겠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좀 깎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늘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는데 이 제도도 지금 현재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기초연금 깎인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도 가입 안 했어. 나중에 보니까 기초연금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도 개선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초연금 조금 살짝 반백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양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국가가 언젠가는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판단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65세 이상이시면서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분들 쫑긋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택연금을 얼마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70세에 가입했을 때 가입하는 연령별로 연금액이 약간 다르거든요. 70세에 가입했을 때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공시가격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드립니다. 우리 집이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5억짜리 집에 150만 원밖에 못 받아? 라고 하시겠지만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을 팔아버리고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다. 65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 내 집값이 시세로 2억 5천 미만이다. 자, 이분들이 2억 5천 미만의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저소득층, 집값이 낮으신 분, 어려우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대해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20% 더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1억당 30만 원 받는다고 했죠. 2억이면 6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6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72만 원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노후에 집은 없는데 현금이 한 2, 3억 있어요. 그러면 이 2,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2, 3억으로 내가 개인연금을 하나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은 있으십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노후에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은 그냥 전세 살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개인연금 받겠다는 겁니다. 2억 가지고 개인연금 받아봐야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7, 8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아요. 2억 가지고 있어도. 자, 그런데 2억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우대형으로 7, 80만 원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도 받고 다른 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하시는 게 맞지만 소득이 없거나 좀 자산이 부족하거나 집도 없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윳돈이 있다면 탈탈 털어서 집 한 채를 마련하신 이후에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주택금융공사 얘기하셔가지고 우대형 주택연금까지 받으신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꼭 한번 올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은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적 제도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적 연금 제도가 기본적인 건 잘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까지 활용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플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으세요. 올해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대신에 저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받으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유족연금을 우리 어머니가 받고 계시고요. 재산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집 얼마 안 되지만 주택연금 받으시라고 했어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까지 해가지고 일단 한 달 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생활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제가 용돈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일도 하십니다. 복지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용돈도 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쓰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같은 사회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도 노후에 아주 여유로운 노래를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삶을 사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서 국민연금 1355,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129 전화해 보셔가지고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65세에 모든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65세, 퇴직연금도 65세, 뭐 개인연금도 65세, 주택연금도 65세. 잘못된 전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연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연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퇴하면서 지금 상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의 고민은 딱 하나예요. 동일한 재원으로 더 많은 연금 받고 싶다. 근데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20, 30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젊은 시기지만 50, 60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위험을 감수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의뢰자들은 많이 받기 원하고 저는 안정적으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해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정년 연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퇴직하는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 중간에 은퇴 절벽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크레바스. 이게 뭐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씩 돼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한 5년, 10년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 정답이 있어요. 정답.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일하세요. 일을. 내가 55세, 60세에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기 전까지 5년, 10년을 자산을 까먹겠다. 그리고 연금을 땡겨받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넘쳐난다면 그냥 뭐 그때부터는 뭐 일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내 몸으로 소득을 벌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그나마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소득을 벌어낼 수 있는 시기가 50대, 60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년을 땡겨받지 않고 잘 모으면 나중에 노후를 더 여유 있게 두 더블 이상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그 돈을 다 까먹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국민연금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해드렸지만 5년 당겨받았을 뿐인데 금액을 30% 적은 금액을 평생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5년은 늦춰받아가지고 일찍 받으신 보다 더블의 금액을 평생 받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일찍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은퇴 절벽, 크레바스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빼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빼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재산들을 조금 더 불려서 연금 개시를 늦추고 내가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무슨 일이라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편에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럼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냐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득을 안 벌어와도 돼요. 소득을 안 벌어도 되니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소득으로, 무월급으로도 일을 해라. 근데 일을 안 하면 하루 24시간 다 써야 돼요. 노후의 가장 큰 문제가 그냥 계속 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1년 365일.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시간 동안은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와 할 일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한번 꼭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연금 준비 안 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진짜 내가 자식도 교육시켜야지, 집 한 채 사야지, 그리고 먹고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빠듯한 월급에 4인 가족 생활하시느라고 노후 준비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 노후에 그나마 준비해온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꼭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집담보로 주택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노후는 해결이 돼요. 개인연금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개인연금 뭐 개인 보험 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더 많이 날리거나 개인 투자했다가 손실 보거나 이랬습니다. 하지 마시고 국가가 해주는 공적 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잘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실제 연금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오해,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후에 통장에 수억, 수십억, 목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게 가장 은퇴 준비의 문제점이고 잘못 준비한 겁니다. 잘 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 통장에 10억 모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은퇴를 했어. 얼마씩 뺏으실래요? 여기서부터 봉착이야. 10억은 있어. 10억 있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뭐 집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 살 것 같아. 그럼 10억을 20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한 400만 원 뺐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20년보다 더 산다면 어떻게 돼요? 65세부터 85세까지 살고 85세 마지막 날 돌아가시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90세를 살아버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뺐어야 되는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4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한 달에 뭐 한 최소한 7, 800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은 내가 필요하니까 빨리 뺏으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한 7, 800 뺏으고 그 다음부터는 좀 적게 뺏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십자가 있었는데 이게 9로 바뀌고 8로 바뀌고 7로 바뀌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내가 10억 있는데 올해 어쨌든 1000만 원 뺏기로 했어요. 1000만 원 뺐었어. 통장에 지금 9억 얼마 남아있죠?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불안해. 자, 통장에 9억 넘게 있는데 얘는 이자가 있어 없어? 이자가 거의 없죠. 은행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자가 뭐 2%, 3%밖에 안 돼.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뭐 5%, 6%씩 올라간다고 하고 내 통장에 있는 내 노후자금 10억 원만 그대로 은행 예금만 이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연금을 뺐으면서도 남은 금액을 불려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내 나이는 지금 60대, 70대야. 내가 좀 명철해요? 그런 나이는 다 지났어. 이제 막 손도 떨리고 앞도 안 보여. 이런 나이에 어쨌든 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몇 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남들은 뭐 주식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내가 통장에 9억, 10억 있어. 그 중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주식에만 내가 한 5천만 원만 넣어봐. 바로 다음날 올라.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그 다음날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또 불안해. 이제 노후자금 날라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노후란 건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내겠다? 쉽지 않아요. 은행에 두자니 금리가 낮아서 고민. 투자를 하자니 나름 또 스트레스. 손실 보는 순간 내 인생 날아가는 거고. 그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게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예요. 노후 준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문제를 노후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후에 진짜 없으신 분들은 국가가 공적 제도로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회복지제도는 올라와 있어요. 그분들은 풍부하긴 못 살지언정 굶어 죽진 않을 정도로 전부 다 해줍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노후의 사각지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설프게 목돈으로 노후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빼쓰지도 못하고 남은 돈 관리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전부 사기당합니다. 이 통장 갖고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야, 요즘 좋은 거 있는데 사업해보자, 투자해보자, 여기 한번 해봐. 자,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열에 열 다 처음에는 다 에이 됐어 안 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하게 돼요. 어떻게 돼? 옆에 친구 누가 해서 성공했다더라. 얘 좀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결국은 판단을 나중에 미뤘다가 마지막에 그냥 폭탄 되는 거죠. 노후가 되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돈 결국은 투자해서 날리거나 사기당하거나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빌려줬다 못 받거나 자식한테 뺏기거나 이런 상황으로 결국 날리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통장에 10억, 20억은 없지만 그냥 이런저런 연금을 준비해와가지고 자산은 없으나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씩 연금으로 평생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없어요. 빼내 쓸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액으로 나오는 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기본적인 연금들은 전부 다 종신연금이에요. 평생 받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건강관리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산관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다 주는데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 목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고정적인 소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너 노후 준비, 노후 자금 얼마 모았니? 1억, 3억 만들 거야. 이게 아닙니다. 노후는 1억, 3억, 5억, 10억으로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노후는 나는 노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준비했어. 한 달에 300만 원씩 평생 나올 거야. 나는 한 달에 500만 원까지 늘릴 거야. 이렇게 월 소득의 개념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이제 50대가 되시면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연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연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65세에 모든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65세, 퇴직연금도 65세, 뭐 개인연금도 65세, 주택연금도 65세. 잘못된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연금들이 대부분 다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연금 중에서 뭘 먼저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닥치기 전까지는 잘 몰라.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연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65세 받으셔야죠. 그죠? 근데 연금이 두세 개, 서너 개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다른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65세가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연금을 개시하는 게 아니라 공식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 수익이 가장 낮은 연금을 먼저 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은 연금을 더 늦게 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1년 늦출수록 7.2% 수익이 나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늦추셔야 돼요. 근데 다른 거 갖고 있는 거 내가 퇴직연금 통장에 있는데 얘는 수익도 거의 안 나고 맨날 손실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거 빨리 빼쓰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데 은행이 예금이자가 2%밖에 안 돼. 이런 거 빨리 빼쓰셔야죠. 수익이 낮은 연금을 먼저 빼쓰시고 수익이 높은 연금은 최대한 딜레이 늦추시는 것이 동일한 연금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이 받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연금이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연금을 늦췄을 때 얼마의 수익이 보증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각각의 연금을 언제 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사라지죠. 그 전에 소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젊을 때 벌었던 소득, 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뭐가 있어야 돼? 소득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왜냐면 젊을 때나 중년이나 나이 들어서나 매일 먹고 사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먹는 돈, 입는 돈, 자는 돈이 들어가요. 이거는 까먹는 게 아니라 소득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근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근로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 노후의 소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금소득이에요. 이자 배당소득도 좋습니다. 꾸준하게만 들어올 수 있다면 이자 배당소득도 좋아요. 이자 배당소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연금소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후에 연금을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4층 연금이 있습니다. 4층 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거. 두 번째, 퇴직연금. 세 번째, 개인연금. 네 번째, 주택연금. 네 가지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이 방송 보시는 분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평생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능해요. 누구나 다 가능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야, 내가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노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받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노후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꾸준하게 준비만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월 500만 원씩 평생 월급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만드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월급만 열심히 받아가면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100에서 150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200만 원 넘어요. 그죠? 250, 300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연금, 퇴직연금 있죠? 직장 퇴직할 때 퇴직금 받아 나옵니다. 퇴직금. 퇴직금이 직장에 따라서 많은 데는 몇 억씩 받는 데도 있고 적게는 뭐 몇천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 1억 받아 나오면 월 50만 원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요. 평생. 퇴직금 2억이면 월 100만 원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내가 적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퇴직금 한 2억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월 100만 원 연금 포트폴리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갔어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맞죠?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 2억이면 월 100만 원.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250만 원이에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예요. 끝났어요. 곱하기 2 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난 맞벌이가 아니야. 그냥 국민연금하고 퇴직금밖에 없어. 그럼 250만 원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불입할 때 국가가 연금을 준비하시면 국가가 세금을 깎아드릴 테니 제발 좀 준비하세요. 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IRP.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연말에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죠? 두 번째, 비과세 연금보험.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어요.
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얘는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 한도 이내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해도 되고 두 개를 같이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금액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만 꾸준하게 해봐요. 그러면 한 달에 4, 50만 원씩만 하게 되면 1년이면 4, 500이고 10년이면 4, 5천이고 20년이면 원금만 1억이 넘어가고 수익까지 합치면 다 1억 5천, 2억 됩니다. 여기서 개인연금도 꾸준하게 20년 동안 준비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버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것만 하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세제 혜택 주는 한도 내에서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이미 300에서 350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주택연금. 내가 평생을 걸쳐서 집 한 채는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택연금 얼마 받냐? 70세에 가입하게 되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집값이 10억이라면 월 300만 원 연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전부 다 서울에 시세 10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지방에, 경기도에, 외곽에 한 5억짜리 집이다. 오케이. 내가 70세에 5억짜리 시세의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1억당 30만 원, 5억이면 150만 원 연금 평생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350에다가 주택연금 150만 원 더하면 그냥 500이에요. 맞벌이 했다면 거기다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연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연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노후에 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시겠죠? 월 50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국민연금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국가 망한다. 국민연금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니? 못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안 했던 사람들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듣고 국가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거.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고 꾸준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민연금 맞아 안 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 까먹은 사람들.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받으라고 준비하는 금액인데 중간에 이것저것 하겠다고 중간정산해서 다 써버리신 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퇴직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을 꾸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퇴직금 못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장생활 적응 못 해가지고 맨날 이직진 옮겨다니면서 퇴직금 다 써버린 사람들. 그렇죠?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잘 모았으면 상관없는데 꼭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게 다 써버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직장생활 좀 더럽고 치사해서 참으면서 30년 하신 분들 다 퇴직금 1억, 2억, 많게는 3억, 4억씩 챙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개인연금 마찬가지예요. 개인연금 꾸준하게 한 달에 3, 40만 원씩 꾸준하게 해가지고 20년간 불입하면 되는데 좀 불입하다가 좀 손실 생긴다고 막 빼먹고 또 돈 필요하다고 것도 깨고 여기저기 하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꾸준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준비하시면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 연금을 준비하실 때 은퇴 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은퇴 이후에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4050, 5060 때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국민연금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퇴직연금도 당연히 쓰고 계시겠죠. 그거 말고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연간 900만 원 이내로 납부하시게 되면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 이거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건데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잘 포트폴리오 짜시면 됩니다. 각각을 어떻게 또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저축 IRP,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죠. 얘를 가입하세요. 납입하시면 연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서든 할 수 있겠지만 증권사 가세요. 은행 요즘 다 판매 중지됐고요. 보험사는 수익이 워낙 낮아요. 연금저축 IRP는 어디 가서 하시는 거야? 증권사 가서 하시는 거예요. 증권사. 가장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 가서 가입하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IRP 상품 내에 안전한 예금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 라인업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가서 IRP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 때 뭘 사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요즘 ETF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사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우량한 펀드, 우량한 TDF라는 상품에 자동 이체하십시오.
투자는 buy and hold, 사서 잊어버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매년 매달 매일 뭘 살까 팔까를 고민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다. IRP를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우량하는 펀드에 매달 25일 날 50만 원씩 자동이체하는 것. 끝. 두 번째,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에 수많은 연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과거에 나왔던 연금들은 사실 안 좋은 연금들이었어요. 왜냐? 대부분 사업비가 높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의미가 없는 연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비과세 연금보험들을 보면 진짜 좋은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금이냐? 톤틴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톤틴 연금 뭐냐면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가 18세기에 고안한 연금이에요. 뭐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건을 지키면 연금을 더 많이 주고 조건을 못 지키면 연금을 덜 주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액의 최저보증금리가 7%, 8%씩 나왔습니다. 어디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7%, 8% 수익을 계속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연금들이 나와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톤틴 연금을 만든 회사에 가서 물어봤어. 야, 요즘 은행 금리가 2%, 3%밖에 안 되는데 너네는 어디서 7%, 8% 수익을 내냐? 그랬더니 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상품의 연금 수익은 해지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주는 겁니다. 결국 그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해지한 사람들은 페널티가 부과가 돼요. 낸 돈 대비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손실을 모아서 누구한테 줘? 연금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해지할 생각이라면 톤틴 연금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톤틴 연금은 그 어떤 연금보다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짜셔가지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우량 펀드를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톤틴 연금에 꾸준하게 납입을 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하신다면 도움 되실 거고요. 연금저축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고 톤틴 연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은퇴 전이었고요. 퇴직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연금을 준비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걸로 퇴직한 이후에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IRP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습니다. 얘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남은 톤틴 연금 있죠? 이 톤틴 연금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은퇴 이후에도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월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퇴 이후에 따로 돈이 없다. 그러면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시납 톤틴 연금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막 불안한 것보다 1억을 그냥 연금으로 가입하겠다? 그러면 1억을 톤틴 연금에 맡기시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더 높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고요. 이 톤틴 연금 1억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세금,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연금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똑똑하게 노후 준비할 수 있겠네요. 연금저축 IRP를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거 ETF 절대 하지 마라. ETF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ETF를 매달 25일 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살 수 있으면 ETF를 하십시오. 해봤더니 안 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5천만이 다 안 돼. 왜? 내가 뭔가를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시장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달 25일 날 아침에 50만 원씩 사기로 했어요. 근데 딱 살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떨어져. 어떻게 돼? 조금만 기다렸다 사자. 그죠? 조금 기다리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아까 살 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반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야 하는 거, 연금 투자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하겠다는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연금은 마라톤이에요. 장기 전략이거든요. 그냥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자동이체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개인연금 관련해서 여러분 피하실 게 뭐냐면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연금보험을 하지 않고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전략입니다. 종신보험, 이 네 가지 글자 종신보험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신보험 이퀄 사망보험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물려주려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입하셨냐면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대. 잘못 가입하신 거예요. 연금으로 가입하실 때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연금보험에 종신연금 수령 방식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신보험이야.
그죠? 전혀 잘못된 전략입니다. 왜냐? 종신보험은 죽어야 좋은 것이고 연금보험은 오래 살아야 좋은 겁니다. 뭐죠? 서로 전혀 상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입하신 사망보험, 종신보험은 죽어야 좋은 건데 죽어야 좋은 걸 오래 사는 것에다 붙여놓으니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판매한 사람이 그러던데요. 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연금 전환이 되죠. 하지만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이고 여러분의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연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신보험 연금 전환이란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해지가 되고요. 1억의 사망보험금은 날아가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을 다시 가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죽 써서 남 준 거예요. 혹시 지금 연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으시다면 그냥 사망보험으로 가져가서 자식에게 물려주십시오. 그게 좋고요.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된다고 그래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 단순 노무, 일용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놀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은퇴 전까지 적어도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어. 부장이었어. 내가 그래도 좀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퇴직했는데 갑자기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일용직을 해? 어떻게 내가 단기 알바를 해? 어떻게 노동을 해? 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 다 까먹고 대부분 다 그냥 자기가 하던 급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급에 맞는 일, 그 정도 비슷한 급여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하고 있냐? 놀거나 아니면 내 급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된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사업도 아니야. 뭐 내가 했던 분야가 통신업이다. 그럼 통신업 대리점 아니면 뭐 유통업이다. 유통업 이런 걸 찾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재직 중에 했을 때는 대기업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을 한 거고 내가 이거 독립해서 사업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방부터 시작해야죠. 서빙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현 홀에서 어떻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서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 알아야지 내가 사장을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주방은 몰라. 난 서빙도 몰라. 나는 뭐만 해? 돈 계산만 할 줄 알아. 그죠?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하고 싶고 서빙은 하기 싫고 돈은 있고 이렇게 돈이 날리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퇴를 하셨다면 진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20, 30대로 시작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일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20, 30대 우리가 회사 들어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청소하고 복사하고 팩스 보내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밟아가면서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퇴직 직전에 뭐 임원이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싹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하나 봤더니 이제 노는데 그냥 놀면 그렇잖아? 근데 요즘도 주식이 좋대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다들 이제 주식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또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 가지고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주식에 돈 번다더라. 주식이 좋은 게 뭐예요? 무노동으로 그냥 거의 뭐 일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손가락 몇 번 굴리면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주식이 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연 이렇게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 금융회사에서 통계를 발표했죠.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수익을 낸 걸 연령대 성별로 구분했더니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아십니까? 60대 여성이 1등.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 20대 여성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대 남성,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 마지막 꼴찌가 20대 남성이에요. 진짜 이 표를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진짜 정확해 65432.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반대로 남성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손실이 더 많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60대 여성들이 투자해서 돈 번 이유가 무엇이고 20대 남성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20대 남성들은요 매일 쳐다봤어요. 60대 여성들은요 사서 잊어버렸어요. 20대 남성들 지금 특히 뭐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은 퇴직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이걸 뭘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쳐다보고 있어. 매일 공부하고 분석해가지고 야 오늘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떨어지고 또 뭐가 올랐으니까 뭐가 떨어지고 샀다 팔았다 살았다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 돈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0대 여성들은 어떻게 벌었냐? 일단 뭐가 좋은지 몰라. 뭘 사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니까 야, 요즘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좋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막 옆에서 누가 뭐 손주고 알려주고 그래. 그래? 그럼 얼마 넣으면 돼? 그래? 뭐 그렇게 그래 알았어 사자. 그냥 어쩔 수 없이 샀어. 그냥 그날 오른지 떨어진지도 몰라. 그냥 특히 남자들은 보면은요 한 100원 싸게 살라고 야 이거 막 저가 매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거 몰라. 그냥 지금 사줘. 그냥 아무거나 돼. 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잊어먹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살림해야지, 밥 해야지. 어떻게 알아? 잊어버려. 그리고 몇 달, 몇 년을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사서 묻어두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최근에 삼성, SK 하이닉스까지 보지도 않을게요. 삼성전자를 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묻어두신 분들은 전부 다 못해도 100%. 아시겠죠? 많으신 분들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 거의 200% 수익 났어요. 뭐 하신 분들? 사서 잊어버리신 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매일같이 보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매일같이 매수 매도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00%는 커녕 20% 수익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은퇴하신 이후에 투자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사놓고 잊어버려야지. 하고 나서 계속 그것이 전업이 되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 100% 실패한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관리, 연금을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연금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연금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시면서 항상 42.195km 장거리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연금은 매일같이 투자하고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매수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화에서 자동적으로 투자되고 자동적으로 적립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연금을 가장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하셔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꼭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도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연금이 진짜 중요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연금은 쓰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을 잘 쓰고 가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심각한가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떤 병에 걸렸냐면 변비에 걸렸습니다. 변비 뭐죠? 먹었는데 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모았죠. 열심히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이 건강하려면 먹은 만큼 싸야 돼요. 잘 싸야 건강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모으는 거, 먹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잘 싸고 잘 쓰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안 쓰고 계속 모으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잘 써주는 것이 필요한데 잘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돈을 갖고 있으면 못 뺐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잘 쓰게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걱정 없이 매달 500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준비해서 잘 써주시면 일단 소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겠죠.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취업시장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청년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그들의 가정이 안정돼요.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면 뭘 하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처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잘 써주시는 것이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를 더 성장시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지식과 더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